잠을 자라. 자고 나면 해결된다. 나는 이 말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보았다. 그대도 밤마다 멈추지 않는 걱정에 잠식된 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보이지 않고 멈추려 할수록 생각은 더 깊어져 마음을 흔드는 밤들. 그 흔들림의 근원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놓지 못하는 의지에 있었다. 나는 인간이 겪는 거의 모든 고통의 그림자 아래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왔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말도 오래 머문다. 자식에게 들은 한마디가 몇 날 며칠 마음을 흔들고 배우자의 무심한 표정이 지나친 해석을 불러오며 외로움은 이유도 없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는다. 삶이 단조로워진 만큼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반복되는 해석은 감정을 더욱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 고통은 사건에서 오지 않고 그 사건을 붙드는 반복에서 온다는 것을 나는 오랜 시간 끝에 알게 되었다. 그러니 자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쉬라는 뜻이 아니다. 의지를 잠시 내려놓고 흐르는 생각의 방향을 멈춰 마음이 다시 자신을 정리하도록 허락하는 뜻이다. 잠들기 전에는 그토록 무겁던 감정이 잠에서 깨어나면 한 걸음 물러나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밤의 고요 속에서 의지는 힘을 잃고 마음은 스스로의 질서를 다시 회복한다. 그 회복의 순간이 바로 해결의 시작이다. 그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해결의 첫걸음은 언제나 같다. 흔들림을 붙들지 말고 흔들림이 지나가도록 멈춤을 허락하는 것. 문제를 더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마음은 내려놓을 때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다. 지혜는 들을수록 깊어지고 찾을수록 밝아진다. 그대가 이 길을 계속 걷고자 한다면 언제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면 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은 더 세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오래 흔들린다. 예전에는 한 번 흘려보내던 말도 이제는 마음의 바닥을 긁어놓는다. 가족의 무심한 표정이 며칠을 뒤흔들고 자식의 짧은 대답 하나가 서운함으로 번지며 친구의 연락이 뜸해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된 듯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든다. 나는 이 흔들림의 이유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몸은 느려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이 역설 속에서 인간은 살아온 날들만큼 더 깊어진다. 깊어진 마음은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들과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작은 파동에도 크게 반응할 뿐이다. 어떤 생각은 머릿속에서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 되새김은 의미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확대된 해석은 감정을 자극하며 감정은 다시 생각을 불러온다. 이 반복이 바로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나는 인간의 고통이 실제 사건보다 해석에서 더 크게 생긴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건은 지나가지만 해석은 마음에 남는다. 해석이 남으면 되새김이 시작되고 되새김은 고통의 거리를 짧게 만든다. 이렇게 마음의 안쪽에서 생긴 반복이 인간을 스스로의 감정 속에 가둬놓는다. 나는 인간이 흔들리는 이유의 절반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나머지 절반은 반복되는 생각의 힘에 있다. 반복은 감정을 깊게 파고들며 현실보다 더 큰 그림자를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반복되는 생각이 스스로 자랄 시간을 얻게 된다. 그래서 시니어의 마음은 더 쉽게 피로해지고 더 깊게 흔들린다.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억과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파동이다.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 고통은 붙들 때 자라고 놓으면 줄어든다. 기억과 감정의 반복이 고통의 근원이지만 반복을 멈추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인간은 매 순간 모든 것을 쥐고 살아가려 하지만 마음의 회복은 얻는 데서 오지 않고 내려놓는 데서 온다. 내려놓음은 무력함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다. 마음은 스스로의 고요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멈출 때 가장 잘 발휘된다. 생각을 멈추기란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매일 자연스럽게 멈추는 순간이 있다. 바로 잠이다. 잠에 들면 의지는 조용해지고 집착은 흐릿해지고 되새김은 끊어진다.
이것이 잠이 주는 본래의 힘이다. 자고 일어났을 때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잡던 마음의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가벼워 보이는 것이다. 마음이 다시 제 자리를 찾으면 같은 문제도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잠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나는 이 흐름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불필요하게 길어지는지 깨달았다. 우리가 붙든 감정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래 붙들려 온 것일 뿐이었다. 마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흔들린 마음을 계속 붙든다면 마음은 결국 제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러니 흔들릴 때일수록 붙들지 말아야 한다. 붙들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흔들림을 통과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것이 흔들림의 시작이며 동시에 회복의 시작이다. 마음은 고통에서 멀어지려 할수록 더 흔들리지만 고통을 지나가게 두는 순간 고요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고요에서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다. 해결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순간들. 마음속의 작은 불씨 하나가 일면 의지는 재빨리 그 불씨에 기름을 붓듯 반응한다. 의지는 방향을 만들고 방향은 기대를 만들며 기대는 실망의 무게를 동반한다. 이 과정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되며 문제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이는 금세 회복하는 반면 어떤 이는 몇 해가 지나도 잊지 못한다. 고통의 크기는 사건이 아니라 의지의 크기가 결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삶을 오래 살아올수록 기억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감정이 쌓인다. 이 쌓인 것들이 새로운 사건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 해석을 더 깊게 만들고 그 해석이 감정의 파동을 더 크게 만든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라 오해하기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혜는 깊어지는 것이지 겹쳐지는 것이 아니다. 노년의 마음은 깊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겹쳐져서 흔들리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 위에 새로운 해석이 더 씌워지고 그 위에 감정이 다시 쌓이면서 작은 자극에도 마음은 큰 파동을 일으킨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에 익숙하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어도 마음은 그 사건을 계속 문지르며 고통을 새로 만들어낸다. 생각은 원래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의지가 개입하는 순간 그 흐름은 멈춘다. 멈춘 생각은 강물이 아니라 고인 웅덩이가 된다. 웅덩이는 시간이 지나면 탁해지고 냄새가 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붙들린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무거워진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반복에서 온다. 그 반복은 특히 시녀의 마음을 깊이 흔든다. 젊은 시절에는 반복을 흘려보낼 만큼 삶의 속도가 빨랐다. 그러나 노년에는 삶이 고요해지고 시간이 느려지면서 마음은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래된 생각을 다시 불러온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반복은 자라기 쉽고 자란 반복은 감정을 뒤흔든다. 그래서 사소한 서운함도 며칠을 마음에 남고 잠깐의 외로움이 삶의 의미를 흔드는 듯 느껴진다. 고통은 반복 속에서 커졌을 뿐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통의 반복을 멈추는 일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인간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해결이 온다고 믿지만 마음의 회복은 통제에서 오지 않는다. 회복은 멈춤에서 온다. 멈춤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다시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 생각의 흐름이 치열할 때는 결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춘 순간 선명하게 드러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때는 보이지 않던 답이 내려놓는 순간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이 멈춤이 잠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일어난다고 믿는다. 잠들면 인간의 의지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앉고 되새김은 힘을 잃는다. 밤의 고요 속에서 마음은 온전한 쉼을 얻는다. 사람들은 자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들던 마음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자리로 마음을 다시 데려다 놓는 과정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다. 불안은 멈추지 않는 생각에서 자라나고 서운함은 반복되는 해석에서 커진다. 원망은 사건의 크기보다 반복의 세기가 더 크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고통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고 말한다. 반복의 습관이 고통을 만들고 멈춤의 습관이 평온을 만든다. 이제 그대는 마음이 고통을 만드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고통은 대부분 잘못된 방향에서 시작되고 반복되는 생각에서 자라며 멈추는 순간에 가라앉는다. 그리고 이 멈춤이야말로 마음이 회복을 시작하는 지점이다. 나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여러 번 보았다. 그 순간은 언제나 특별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멈춤에서 시작되었다. 마음이 고통을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붙들림이 느슨해지는 그 짧은 틈에서 방향은 바뀌기 시작한다. 마음의 전환은 고통의 절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잠시 멈추는 조용한 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자식의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고 며칠 동안 그 말을 되뇌며 마음을 조였다고 했다. 그 말에는 분명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는 그 말의 모든 의미를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다. 그 결과 그의 해석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홀로 남겨졌다는 확신에 가까워져 갔다. 그러나 어느 밤 그는 생각이 너무 무거워 더는 이어가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다. 잠깐 눈을 감았을 뿐인데 아주 짧은 멈춤이 찾아왔다. 그는 그 순간 무엇을 깨달았다. 그 말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아이도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며 나온 말이었을지 모른다. 문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해석이 바뀌자 감정의 모양도 달라졌다. 그 한 줄기의 전환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던 무게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나는 또 다른 사람을 기억한다. 그는 평생을 가까이 지낸 친구와 서서히 멀어지며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친구의 연락이 줄어드는 것을 자신에 대한 무관심으로만 해석했고 그 생각은 며칠 동안 되풀이되며 점점 진실처럼 굳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창가에 앉아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유도 없이 고개를 들어 흐르는 바람을 바라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서로의 거리가 멀어진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그 깨달음은 불안이 만든 그림자를 한순간에 걷어냈다. 한 여인은 오래된 원망을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오래전의 오해가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었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져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원망을 없애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새벽 어느 순간 잠에서 막 깨어날 때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짧은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 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놀라울 만큼 가볍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알았다. 원망은 상대의 잘못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복해서 키워온 감정이었다는 것을. 원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붙들던 소나기를 조금 느슨하게 하는 순간 원망은 힘을 잃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결론을 확인했다. 전환은 거대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멈춤에서 온다는 사실. 생각이 멈추면 감정의 결도 풀리고 감정이 풀리면 해석이 바뀌며 해석이 바뀌면 문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흔들림을 멈추기 위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해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흔들림 위에 또 다른 흔들림을 쌓는 일에 불과하다. 물결이 흔들리는 물에 또 돌을 던지면 물결은 더 요동칠 뿐이다. 그러나 돌을 던지지 않으면 물은 스스로 잔잔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흔들림 위에 생각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지나가게 두는 순간 마음은 고요를 되찾는다. 나는 자연 속에서 그 진실을 자주 확인했다. 강물은 흐를 때 소란스럽지만 깊어지면 조용해진다. 바람도 처음 불어올 때는 거세지만 지나가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마음 역시 흐르고 지나가야 한다. 붙들면 탁해지고 지나가게 두면 맑아진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인간의 고통은 절반 이상 사라진다. 전화는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식이 바뀌는 데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방식은 멈춤 속에서 자연히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삶을 오래 살며 깨달았다.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우는 온갖 기술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방향은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지나치게 흔들린 마음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움직임이었다. 기술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과정일 뿐이었고, 그 공간이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를 정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기술을 설명하기보다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래전 한 노인을 떠올린다. 그는 자식과의 갈등으로 몇 년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 말로 설명하려 하고, 거리를 두려 하고, 이해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항상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어느 날 내게 말했다. 내가 뭘 해도 마음이 안 가라앉습니다. 나는 그의 고통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는 기술을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기술을 한꺼번에 쓰려 했던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어떤 기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기술은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그는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나갔다고 했다. 특별한 목적도 없이, 마음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없이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을 들으며 천천히 걸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짧은 산책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이 잠시 멈춘 것이다. 그 멈춤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찾아온 것이었다. 멈춘 마음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의 삶에서 거리두기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였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거리는 스스로 만들어졌다. 그는 이어 말했다. 기대도 조금 줄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알았다. 기대를 줄이는 것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면서 기대가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것이다. 기대란 원래 상대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거는 요구였고, 마음이 치유될 때 요구는 줄어든다. 마음이 넓어지면 기대는 작아지고, 기대가 작아지면 실망도 작아진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했다. 원망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서운하게 만들었던 이들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다. 원망을 없애려고 애쓰면 할수록 원망은 더 뿌리를 깊게 내렸다. 그러나 어느 새벽, 잠에서 막 깨어난 그는 아주 짧은 공백을 느꼈다고 했다.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던 그 순간, 원망도 함께 공백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그것은 사라졌다기보다 붙잡고 있던 손이 잠시 힘을 잃은 것이었다. 붙잡지 않으니 원망은 스스로 힘을 잃고 가벼워졌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원망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반복된 되새김에서 자랐다는 것을. 원망을 없애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다. 기술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이 고요할 때 기술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기술은 억지스러운 행동이 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진실을 말한다.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일은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자연히 생기는 결과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치유되면서 스스로 작아지는 변화다. 원망을 비우는 일은 용서의 결심이 아니라 붙들지 않는 순간 찾아오는 마음의 가벼움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멈춤이다. 멈춤은 마음을 다시 원래 자리로 데려가고, 그 자리에서 마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를 시작한다. 나는 잠이 이 멈춤의 가장 완전한 형태라고 믿는다. 자는 동안 의지는 힘을 잃고, 의지가 약해지면 되새김도 사라지고, 되새김이 사라지면 감정은 다시 부드러워진다. 잠에서 깨었을 때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잠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대는 기술을 먼저 배우려 하지 말라. 기술은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흐름이다. 거리를 두고 기대를 낮추고 원망을 놓는 일은 억지로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고요해진 마음이 선택하는 결과다. 회복은 기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늘 멈춤에서 온다. 나는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며 겪는 많은 고통이 기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혼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오래 바라보며 알게 되었다. 삶의 문제는 종종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보였다. 방향이 흐트러진 마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흔들린 마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기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마음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 기술은 힘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배워야 할 첫 번째 지혜는 기술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은 늘 비슷했다. 먼저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이어 감정의 결이 부드러워지며 마지막으로 해석이 바뀌었다. 생각이 느려지면 감정의 파도가 줄고 감정이 잦아들면 해석은 더 단순해진다. 단순해진 해석은 문제의 뼈대를 드러나게 만들고 그 위에서 해결은 자연히 방향을 찾았다. 이 모든 변화는 멈춤을 통해 시작되었다. 멈춤 없이 회복은 시작되지 않는다. 회복은 흔들린 마음이 다시 숨을 고르는 순간 찾아온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자신을 몰아붙인다. 더 생각해야 답이 나올 것 같고, 더 묻들어야 책임을 다하는 것 같고, 더 깊이 고민해야 진심이 될 것 같아서다. 그러나 생각이 깊어지는 만큼 답은 멀어졌고, 더 묻들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나는 인간이 스스로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혀왔는지를 깨닫는 순간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나는 얼마나 오래 나를 힘들게 했는가. 그리고 그 고통의 절반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왜 보지 못했는가. 그 질문 하나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방향이 바뀌면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의 무게는 달라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문제는 더 이상 이전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나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자연의 흐름을 자주 떠올렸다. 바람은 늘 같은 세기로 불지 않는다. 어떤 날은 거세고 어떤 날은 조용하며 결국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강물도 마찬가지다. 표면은 흔들려도 깊은 곳은 늘 고요하다. 마음도 흔들리는 표면만 보고 있으면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는 늘 고요가 남아 있었다. 그 고요를 다시 느끼려면 마음의 속도가 줄어들어야 한다. 멈춤은 바로 그 속도를 늦추는 행위다. 나는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잡지 않으려고 할 때 도리어 마음은 제 자리로 돌아왔다. 마음을 붙들고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오히려 더 흔들렸고 놓아버리려 할 때 오히려 더 안정되었다. 이 역설은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어렵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가장 큰 평온을 준다. 회복은 손에 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의 힘을 빼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될 자리를 마련하라고.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해답이 들어올 여백을 만들라고. 그 여백은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멈춤에서 태어난다. 멈춤은 마음의 호흡이며 호흡을 되찾은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 이제 그대는 이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다. 마음이 흔들리던 자리에서 조금 물러나 있고 문제가 커 보이던 자리가 조금은 평평해져 있으며 감정이 무겁던 자리는 부드러워지고 있다. 이 변화는 해결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해결이 시작된 상태다. 진짜 해결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마음이 지나친 소리를 멈추고 생각의 속도가 낮아지고 감정이 제 모습을 되찾는 순간 그대는 이미 답을 향한 길 위에 서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길을 조용히 따라가는 일뿐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새벽의 조용한 빛을 떠올린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그 사이로 스며드는 은은한 빛은 잠시 멈춰 서 있는 세계를 한 번 더 숨쉬게 만든다. 마음도 이 새벽과 닮아 있다.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 가려 있지도 않은 상태. 그대가 오늘 이 여정 속에서 한 걸음씩 스스로를 돌아보며 흔들렸던 마음의 결을 들여다본 것은 바로 그 새벽의 빛을 마주한 것과 같다. 완전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답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낸 것이다. 그 비워진 자리에서 고요는 천천히 자라난다.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처음 부딪힐 때는 분명 소리가 나고 흔들림이 있지만 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대의 감정도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산다. 서운함도, 원망도, 오래된 후회도 결국은 바람처럼 통과하는 존재였다. 붙들 때만 무게를 얻었고 놓아주면 언제든 지나갈 수 있었다. 마음은 단단한 구조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서 깊어진 만큼 더 조용해지고 조용해진 만큼 더 넓어진다. 나는 강물의 흐름을 종종 묵상했다. 표면은 늘 흔들리지만 깊은 곳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다. 인간의 마음도 겉은 쉽게 요동치지만 깊은 곳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만 그 평온을 잊고 살았을 뿐이다. 내려놓음은 그 평온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작은 기회다.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는 결코 닿지 못하지만 손을 조금 느슨하게 풀면 평온은 자연스럽게 손바닥 위로 돌아온다. 나는 그대가 오늘 이 대화를 통해 그 평온의 기척을 조금이라도 느꼈기를 바란다. 해결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는다. 방향을 바꾸는 작은 인식에서 오고 멈춤을 허락하는 짧은 순간에서 오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부드러움에서 온다. 마음이 조용해질 때 해답은 늘 가장 단순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 단순함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지혜였다. 이제 그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마음속 어디엔가 잔잔한 여운이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 여운은 그대를 지키는 힘이 되고 하루의 작은 파동 속에서 흔들림을 가라앉히는 바람이 될 것이다. 오늘의 흔들림이 그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만든 것임을 기억하라. 깊어진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혜는 들을수록 깊어지고 찾을수록 밝아진다. 그대가 이 길을 계속 걷고자 한다면 언제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면 된다.